위험에 외주화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하청업체 등 외부에 떠넘긴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위험한 일을 넘길 때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모두 떠넘기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를 당한 것도 이런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2년 전 이번 참사와 판박이처럼 닮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여론이 높았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KBS 이루진단 우리 사회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작이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천 기업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대의를 다쳐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으며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개요부터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박 국장님. 네, 먼저 24살의 첫 직장, 네. 그리고 채 일을 시작한 지 한 2달 남짓, 네. 채 3살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고인의 좀 안타까움 중에 눈누시울이 많이 붉어졌고요. 네. 최근에 저는 어머님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을 맡았고, 저희 노동조합도 죄인 같은 심정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고의 사건 개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이런 사고가 이제 왜 벌어지는지 문제일 텐데요. 발전소의 이제 업무는, 그러니까 연료인 석탄을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네. 숨진 노동자가 일했던 곳이죠. 벨트로 이송해서 이것이 이제 보일러에서 태우고 네. 이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후에 이제 석탄을 태우고 남은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이런 연속된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앞에 석탄을 보일러까지 이송시키는 곳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네. 터빈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남은 석탄과 부순물을 처리하는 노동자들 역시 이제 전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연속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네.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에는 해야 되는 일의 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어둡고 컴컴한 곳에 몇 시간씩 걸어다니면서 떨어지는 석탄을 치우고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개요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사고 발생 지금 아주 추정 시간이죠, 그죠? 네네. 대충 지금 추정 시간이 몇 시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112에 신고한 시간, 112에 신고한 시간, 네. 신고 순서가 잘못됐다, 이제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시 35분경부터 이제 네. 10시 35분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3시 23분에 이제 고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고 시간이 무려 1시간 정도 늦게 네.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노동자가 일했던 이 컨베이어 벨트에 현재로서 이제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서 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뭐 수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1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뭐 이것도 이제 석연치 않고, 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데 유가족분들이 이제 권한을 위임한 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이 조사에 참여해서 몇몇 백백기 좀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수사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기대를 하시나요? 그거는 지금은 딱히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이고 네. 사고가 난 시점에 목격자도 없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사고의 순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공간에 혼자 어두운 공간에 일을 시켰는지 이 지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일이 혼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네. 이런 것이 다 밝혀지려면 약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실장님, 아직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김용균 씨 이 사망 사고의 어떤 지금 작업장에서의 원인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부는 좀 개인의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사실상 이제 박준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2인 1조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업무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사실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소음도 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먼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위험들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사실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좀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상 이건 이제 원청에 넘기지 않고 하청에 또 넘겨가지고 어떤 경쟁 입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통되는 말씀이 2인 1조 작업이 필수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작업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2인 1조로 하도록 돼 있는데 2인 1조를 할 여건이 안 된 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약간의 특별 근로감독에서 이제 몇몇 백백기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 매뉴얼에는 2인 1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이 며칠 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구발전 김동 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저희가 아직 뭐 자료에 접근하는 것보다 발주처의 대표이사시니까 더 많이 자료에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애초에 이 작업의 설계에 있어서 그 정도 공간에서 몇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정한 인원인지 이것에 따라서 발주처인 서울발전에서 네. 용역 입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개인의 실수라는 건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공간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 다 보셨지만 상당히 어둡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장에 보면 작업장 노동자들의 지급되는 소모품 중에 하나가 귀마개입니다. 네. 근데 이 노동자들이 또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음이 심해서 귀마개를 지급하는 곳에 노동자들에게 귀마개를 끼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를 찾아라. 이 모순된 작업이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공간에 점검하는 노동자들이 운전부서에서 그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정비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TM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이제 그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뭐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만큼의 인원을 배정해서 하청업체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네. 하청업체들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맞춰서 그냥 용역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하청업체가 그냥 그렇게 알아서 2인 1조를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인 1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 업무 매뉴얼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한국발전기술에 그 네. 순회 점검 지천서라는 게 이제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거기 보면 지금 점검 구역에 이제 소음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분진 지역에 이제 출입할 때는 네.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노동자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제 이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2인 1조가 아니고 혼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사실 이제 그게 방치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한국 발전기술이 이제 이런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 원청인 그러니까 서부 발전에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서부 발전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원청, 하청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일단 그 하청 기업의 어떤 그 매뉴얼에 나와 있었는데, 그 2인 1조를 어떻게 보면 독려하는 건가요? 의무화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성격의 매뉴얼 지침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지금 사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2인 1조 근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박 국장님. 뭐 사측이라 하면 네. 이제 원청, 하청, 원청, 하청 다. 예. 예. 그 태화화력의 지금 이제 90호기는 네. 이제 중대재로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네.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18호기는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요. 그 노동자들 역시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서부발전에서 185기에 일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 2인 1조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네. 한전산업개발은 2인 1조를 하고 있다는데 인원 충원이 없이 2인 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한 명씩 맡았던 구역을 인원 충원이 없으니까 둘이 짝을 맞춰서 2배의 공간을 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건 네, 네. 노동 강도가 이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김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맡았던 구역이 넓었고 네. 한번 점검을 나가면 막 한 2시간씩 걸리고 이랬다는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판인데 네.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일해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비례되는 게 있습니다. 둘이 돌아서 봐야 될 공간이 네. 2배가 되면 한 포인트 지점을 보는 횟수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설비를 과연 안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발전소가 멈추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그리고 안전하게 일하는 문제가 결국엔 국가 주요 시설이고 국민의 생활 필수품인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할 때 국민들도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 문제는 비단 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국민적인 사안으로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작업 현실하고 매뉴얼하고의 어떤 동떨어진 어떤 좀 거리가 좀 느껴지는데요. 예. 덧붙여서 좀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의 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이제 2인 1조 근무, 이게 사실은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작업의 위험성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서부발전이랄지 그리고 이제 한국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업무가 아니다. 단지 이제 단순 업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 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고 보면 이런 컨베이어 운전 자체가 필수 유지 업무로 돼 있고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실에 근거에 보더라도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업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참고로 불과 몇 년 전에 사실은 발전사의 소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동일한 네. 형태를 갖고 있는데 당진화력에서도 컨베이어 벨트에 30대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고용관계 문제라든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네. 뭐 일각에서는 기업살인법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뭐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당진화력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고 있은 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게 위험하니까 이제 풀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레버를 당겨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혼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풀코드라는 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2인 1조 근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안 관련해가지고는 차차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 이 김용균 씨가 11일 새벽, 사고가 11일 새벽이었는데요. 당일 오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라는 어떤 기자회견에 김용균 씨 본인이 그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 국장님 보시기에는 용균 씨가 이 대표단으로 참석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만. 저 사진이 이제 공개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네.
어머님이 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용균 씨의 꿈이 이제 한국전력 경력을 쌓아서 한국전력 같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어저께 어머니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처음 출근을 앞두고 이제 새 양복을 입고 이랬던 이제 용균 씨의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아마도 정부가 얘기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네. 나름 자신의 열악한 근무 조건, 그다음에 직장을 계속 구하지 못했었던 노동자인데요. 네. 나도 이제 좀 안정된 최소한 경쟁 입찰로 뭐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경쟁 입찰로 뭐 입찰이 바뀌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권유하는 그러니까 손팻말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대통령을 만나 봤으면 좋겠다. 나도 만나고 싶다. 그 기자회견에 꼭 뭐 참석을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모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청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그러니까 명을 달랜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 백인 대표단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 불분명. 백인 대표단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지금 이태성 저희 조합원이라고 네네.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예, 예. 그분이 들어가 참석을 있고. 했고 그분이 그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예. 공개적으로는 처음 태안화력 사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 대표단에 들어가 있진 않다 하더라도 그 김영균 씨 경우에는 그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좀 지켜줘서 자신의 어떤 그 안정된 어떤 직장 생활을 좀 요구할 생각 아니었나 이렇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정부가 뭐 그것을 희망하게 예.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태안 화력발전소가 사고가 참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8년 동안 외주업체 노동자가 12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명, 8년 동안 1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굉장히 빈번한 것 같은데, 또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부발전이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가 이제 서부발전에 이제 속해 있는 발전소 중에 하나죠.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 지난 5년간 사망 5명, 부상 39명 해서 44명 사상으로 나오고, 근데 하여튼 이 중에 95%인 42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이 발전소 사고가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 실장님? 예. 뭐 이제 약간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가장 큰 것은 안전 문제가 좀 뒷전으로 항상 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로 좀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작업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려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그 산업 현장 일반의 좀 잘못된 관행 네.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청업체로 떠넘기게 되면 책임을 이제 원청에서 지지 않게 되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거의 원청의 노사가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하청업체에게 좀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존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좀 문제가 있고 또 둘째는 이렇게 임명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고 원청은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8년 동안 태안발전소에서 그 숨진 노동자가 12명에 달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임명 사고 때문에 원청이 그 지불한 그런 과태료랄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작년에 그 하청 노동자가 숨졌을 때 약간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특별감독 근로감독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임명 피해에 대한 그런 책임이 아니라 약간 이제 설비 미비했다 이런 식으로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임명 피해에 대한 그런 과태료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네. 사실상 그 이런 그러니까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명목을 해가지고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주화를 시키는 것이고 네. 하청업체 측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를테면 인건비랄지 안전비용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뭔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안전에 투여하는 그런 그 비용을 한 88% 정도 줄여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안전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사망사고세요. 네. 이 사망사고가 난 곳에 사고 지역 안전사고 발생이라고 이제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됐고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제 공개했던 것인데요. 원인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박정훈 원실에서 이제 뭐 통계 자료를 냈던 그 자료를 저희도 이제 입수해서 봤는데요. 대부분 다 작업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라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사업자의 작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다 작업안전 수칙을 미준수한 거로 통계가 잡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 산재가 났을 때는 그리고 산재를 이제 판단하면서 네. 그 원인을 하청 작업자들한테 이제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한국 서부발전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사항으로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1회 작업자 퇴출, 1회 그 반에서 작업자는 퇴출되고 그 작업반은 전체가 경고를 먹습니다. 그 반에서 두 번째 누군가가 이걸 잘못 안전수칙 위반이 걸리면 작업 반원이 전체 퇴출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누군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 동료들도 다 퇴출당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숨기게 마련입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90호기의 석탄 이송 벨트. 설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들어야 하는 업무인데 귀마개를 지급합니다. 네. 그럼 귀마개를 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귀마개를 끼지 않아서 뭐 귀에 이상이 생겼다면 귀마개를 끼지 않는 그 작업자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업자가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작업자의 부주의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뭐 차단막이 내려온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들이 필요한데 작업은 소음 나는 곳을 찾으라고 하고 귀마개를 지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건 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던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작업 현장에서의 어떤 그 부조리나 모순 너무 많은 가운데 작업자, 노동자한테만 책임 전가하는 게 너무 과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 좀 신기한 게 말이죠.
그 태안 화력발전소 최근 3년 동안에는 4명이 숨졌네요. 근데 3년째 지금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분명히 그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지만 이 발전소가 무죄해 인증을 받은 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김 실장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숨진 노동자가 있는데도 이제 무죄 인증을 이제 가능했던 네.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재 통계가 이제 다 이 하청업체에 남을 뿐이지 원청에는 전혀 남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외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청으로 또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벗어날 수가 있고, 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뭐 그 유인도 이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외주화를 이제 좀 더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박 국장님, 이게 어떻게 그 업체별로 이렇게 그 이게 책임을 지우는 모양이에요? 네, 어떤 작업장에서 발생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바로 이런 부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22억 감면을 받았고 그 발전 5개사 5년간 재해를 입은 그 노동자 수가 1,000명이 넘는데 그 무죄 인증으로 거의 500억 가까운 그 산재보험료를 또 그 5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받았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이게 어떻게 업체별로 이렇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지. 그 업체별로 책임이 주어지는 문제도 문제지만 네.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의 소속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이죠. 발전소의 그러니까 설비를 운영하는 운정부서와 그다음에 경상정비라고 그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가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역 사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야 그 소통이 원활하고 저기서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확인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고 가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 산재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안 다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처벌에 있어서의 문제도 상당히 뭐 이해가 안 갑니다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미 구의역 3사에서 그거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전소에서 발전 5사를 얘기하셨는데 발전 5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 5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발전 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8,000명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네. 대략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율이 한 40,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중에 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네. 됩니다. 이거는 국가 주요 시설인 공기업이 해야 될 고용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와 연관된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은 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 13일 날 이제 국회의원 4분이 태안화력 발전소에 오셔가지고 네.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제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공개한 자료입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할 생각입니다만 그 발전소의 원청인 차장이라는 분이 무슨 작업을 했나요라고 하청업체 관리자한테 이제 묻습니다. 네. 하나의 이제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요. 네. 오늘부터 작업 중인데 안전작업 허가서가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는 거는 원청에게 있거든요. 감독부서에. 네. 그런데 이 원청의 차장은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하삼, 처장님, 팀장님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해 주지도 않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빨리 하삼. 발전처장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발전소에서 이제 발전본부장, 그 발전소의 대표격 그 다음 순위의 직책이신데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 빨리 해라. 라고 하면 안전작업 허가서가 없어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외주화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빨리 해라 그러면은 하청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럼요. 그 가불 관계를 이게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원청 쪽에서의 어떤 안전의식 조금 부족 네. 같은 거를 지적하시는 건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산재 보험료 작업 분명히 그 작업장에서 어떤 그 사망 사고든 부상이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에 맞지 않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또 그쪽 세계에서는 또 상식으로 인정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상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간 현재 제도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왔었고 아니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진짜 위험의 외주화, 그 죽음의 외주화가 나올 수밖에 이루어지는 거 없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고쳐지면은 이런 부분부터 제일 먼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각 사업장에서 이 원청과 하청이 분리돼 있고 네.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약간 이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정부도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산재 보험료 이렇게 감면받고 네.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인정받는 거 이것은 분명히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자체가 약간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그 원하청 그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제 이를테면 뭐 제조 그다음에 철도, 지하철 같은 업종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시 그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이제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산재를 그 지표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좀 원하청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냥 단지 원하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2차, 3차 계속해서 제재 하청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모호한 것이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고 책임을 사실상 사측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하청업체가 입찰을 신청할 때 하청업체의 산재 기록이 남아있으면 감정을 받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작업자를 퇴출시킨다든가 감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산재를 은폐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작업 허가서가 없어요. 근데 빨리 해라라고 했을 때 그걸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융업계약 특수조건에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청업체가 그럴 텐데 이 하청업체는 결국엔 그 소속 노동자들, 이제 하청 노동자들한테 그 작업을 고스란히 시키는 거죠. 이건 무슨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뭐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통계를 그렇게 잡는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개선 조치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서 그것이 개선으로 나타날지에 있어서는 지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좀 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2016년에 그 구의역 그 스크린도 사고가 있었고요. 그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법 그 개정안을 계속 내왔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게 2016년 구의역 사고가 나서 굉장히 그 여론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잘 일반인들이 또 납득이 잘 안 갈 텐데 정치권에서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이 항상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발의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미투 운동 있을 때 이거 관련해가지고 거의 안건이 뭐 몇십 개가 이렇게 발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 통과된 것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거의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험 외주화를 방지하는 그런 법안 관련해서도 어떤 사건이 불거지면 그때만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발의가 됐다가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다 상대편,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이런 편을 그러니까 약간 그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부두선이 좀 그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이게 어떤 뭐 냄비식으로 막 끓었다가 바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어떤 그 쟁점이 그렇죠. 그 아주 치열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지금 뭘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방금은 이제 일단은 정치권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저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결국 비용 절감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비용 절감할 때 사실 안전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돈이 투여돼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여되는 사람은 이제 뭐 정부 내지 이 사측 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재계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이제 경제성, 그다음 효율성, 근데 또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거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올해 그 11월 달에 그 정부에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낸 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28년 만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좀 약간 재계의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해 관계자들의 좀 반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부의 의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자살, 교통사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그냥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뭐 프로젝트로 이제 발표를 하셨고 뭐 관련 부처 다 모아가지고 뭐 토론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아주 후진적인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규직 전환도 뭐 공공기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번 사고 이후에 모든 정당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2016년을 다시 이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구의역 성사 이후에 다 안타깝다 하고 구의역은 다 또 서울에 있으니까 다 국화꽃 한 송이씩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가셨죠. 뭐 태양화력은 좀 서울에서 멀고 뭐 발전소는 뭐 접근하기 뭐 국회의원님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입장들은 다 발표하셨는데 다 모이셔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가족 앞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오셔서 이번 국회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약속하고 1호 법안으로 네. 17일부터 임시국회 시작한다고 합니다만 네네.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하고 있는데요. 뭐 촛불 집회 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반드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때까지 좀 초를 들고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어머님도 아버님도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 전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아들 같은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지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다치면 안 된다.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정부 여당 그 책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태안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여당에서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일부터 또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 시장이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이게 위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한국당의 경우에는 구의역 사고가 한국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고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게 또 어떤 쟁점 법안이 돼서 또 처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좀 그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런 외주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논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좀 그런 기조가 있다 그러면 뭐 최소한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이렇게 제출한 그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외주화 방지법 이게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은 좀 처리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 거기는 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게 내용이 뭐 많이 완화돼서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청와대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 태양화력 시민대책이 이제 성안실장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뭐 냄비처럼 아까 그런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생방송이니만큼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국민분들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 그 수많은 국화꽃을 놓고 안타까워했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방을 열었더니 컵라면이 나오고 일했던 공간을 치우러 갔더니 컵라면이 나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완전히 구의역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치인만 믿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는 지금 전국으로 좀 촛불 추모제가 번지고 있는데 여기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국민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게 이 법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만약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처리되게 돼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조치들이 이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이를테면 이제 그 개인을 그 처벌하고 기업은 이제 양벌 규정하면서 약간 벌금이 약간 낮게 이제 돼 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좀 벌금 매기도록 한 것도 있고요. 기업에는 원청 기업도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장 전체로 네. 뭐 원청 사업장 전체로 해가지고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 이를테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처벌 조항을 좀 두고 있는 것들도 약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그 있는데요. 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거의 좀 벌금형 내지 뭐 이런 정도 되게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민사회 쪽이나 노동계 쪽에서 이제 약간 이제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진전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다. 뭐 이를테면 뭐 위험한 그런 업무들로 해가지고 도급을 금지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협소하다.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번에 논란이 됐었던 그런 스크린도 그 정비 업무랄지 또는 이번에 이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업무랄지 또는 이번 아마 그 발전소의 그런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런 거에 비하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도급 금지 범위가 좀 작다라는 협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원래 그 2월 달에 입법 예고가 됐을 때는 하한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해가지고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여쭤보는 네. 거예요. 네. 그 2011년에서 2016년 그 50대 기업 그 산재 사망 노동자가 245명인데 그때 원청 기업에 떨어진 처벌을 보면 실형이 1건, 집행유예가 7건, 벌금이 110건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청 기업에 대한 분명히 그 처벌도 지금 법으로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한형이 없어져 버리면 네. 지금 뭐를 개정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가? 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두 분께 여쭤보는 그래서 저도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칙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 벌칙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인데 이 벌칙이 이제 소용이 별로 없어지면 벌칙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대가에 비해서 지키지 않아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벌칙은 사실 유명무실화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이나 또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은 꼭 처벌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사망 사고,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 국장님이 그 꾸준히 지적해 주신 그 고용 형태에서 이게 비롯된 어떤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이번 사고가 네. 하청업체의 정규직 그 사원한테 발생했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혹은 그 원청업체의 비정규직한테 발생을 했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예, 하나는 예. 뭐냐면 그 입사를 해서 이제 한국발전기술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해서 뭐 1년 지나면 뭐 한국발전기술의 정규직이죠. 저는 뭐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한국발전기술의 임금교섭도 저도 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뭐 정규직이냐 한국발전기술의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뭐 이것은 뭐 아무 차이가 없고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서울발전에 출근하는데 서울발전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고용되는데 간접고용 노동자인데요. 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청으로부터 얼마든지 그 하청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다음에 입찰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작업 허가서가 없어요.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역계약서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건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하나의 고용 형태가 되지 않으면 노동자들도 자신 있게 이건 좀 너무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죠.
뭐 지금 다 노동자들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또 하나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3억 정도 든다. 그래서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까 산재 감면 받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뭐 10분의 1 수준의 돈인데요. 네. 뭐 그러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그다음에 효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비정규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민간으로 그 정책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1호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12일 이제 인천공항을 방문하신 지 벌써 이제 1년 반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발전소에 그 운전 부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고 있는 경상정비 노동자들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상정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고 있지 못한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규직 전환 그런 정책을 내놨다면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그래야 고용이 단일화되고 산재도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발전호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런 자료를 뻐젓이 발전호사가 내놨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해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제가 김 실장님한테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금 이제 박 국장님은 이 정규직화가 되면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 요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정규직화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네. 건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예를 들자면 2인 1조가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김 실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신지 이제 짧게 좀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박준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이제 정규직화되는 게 맞겠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인 1조로 하지 않고 네. 이거 혼자서 계속 근무하게 만들면 사실상 뭐 정규직하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과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시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준비된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2년 전 구역 사고와 빼닮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뤄진다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